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11시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56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2,0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모레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박 기자, 현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현황을 살펴보면 어저께 신규 확진자가 56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확진자도 1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2,003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어저께 안타깝게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국내 사망자는 27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가 1,057명입니다. 네. 어제 40명이 늘어난 건데요. 그러네요. 계속 이 국내에서 입원 중인 환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방역에 있어서, 의료 역량에 있어서 계속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56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요. 해외 유입 환자 오늘 좀 늘었습니다. 13명이고요. 국내 발생이 4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명, 경기 19명, 검역에서 10명, 그리고 인천, 대구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순수 국내 발생만 따지면 99%가 이 수도권에서 그렇군요.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서울하고 경기가 각각 누적 확진자 숫자가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도 1,000명을 넘어섰고요. 네. 경기도 오늘 1,000명이 넘어선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역 당국이 앞서 얘기를 하셨지만 모레 14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좀 더 이 브리핑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교육부에서 수도권의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이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에 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을 했는데요. 계속 이 유행세가 끊이질 않고 집단 감염이 번져나감에 따라서 이 조치도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통상제 브리핑이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11시 20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김강익 차관이 아니라 박능후 장관이 아마 이제 강화된 조치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의 확산세요. 새로 들어온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지역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6월 들어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열흘 연속 이 두 자릿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열흘 넘게 매일 2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보면요. 6월에만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고요. 실제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서울 지역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오늘 또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 1동 소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 확진자 13명이 나온 겁니다. 해당 이 요양원에는요, 어르신 40여 명, 그리고 직원 23명, 약 60여 명이 계신 곳입니다. 전수검사에서 13명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요양원을 방문한 가족 등에 대해서는 이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안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단 감염이 새로운 곳에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지역 발생 환자 중에서 88%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이달 들어서는 그 비율이 97%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성심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요양시설인가요? 예, 요양시설이고 주로 치매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돌보는 시설인데요. 결국은 고령층이고 고위험군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환자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이 늘어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치명률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뒤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모레 종료 예정인 이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 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하면서 수도권에서는 지난 5월 29일부터 2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고 공공시설의 운영과 불효불급한 공공행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을 통제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시험을 치르고 시민들은 거리 두기를 지키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상황은 2주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은 줄었지만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교회나 다단계 업체 등에서 집단 감염과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비중이 늘어나고 방역망 내에서 관리된 확진자 비율이 줄어드는 등 각종 지표도 위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레 종료 예정인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 내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2차 대유행에 대한 대비 태세도 서둘러 갖추겠습니다. 다가오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혈에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혈액 수급 상황이 잠시 나아졌습니다마는 최근 단체 헌혈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혈장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완치자들의 혈액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만 명이 넘는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주셨던 연대와 협력의 힘이 다시 한번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해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2차 유행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 떨어졌고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던 나스닥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뉴욕 김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7%,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6%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상 첫 만선을 돌파했던 나스닥도 5% 넘게 떨어졌고 유럽 증시도 4%대 급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습니다. 미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경제 재개를 한 지역을 중심으로 입원 환자가 늘었습니다. 애리조나주와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등 20여 개 주에 이릅니다. 서둘러 봉쇄령을 푼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미 연준의 경기 회복에 대한 부정적 전망 발표도 악재가 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며 코로나19의 영향이 오래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extent of the downturn and the pace of recovery remain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containing the virus. We all want to get back to normal. 국제유가도 폭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4만 건으로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문희신 재무장관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봉쇄를 다시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중국 베이징 한복판에서 57일 만에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어디서 감염됐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깜깜이 환자로 추정이 되면서 중국 방역 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57일 만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52세 남성 탕모 씨입니다. 최근 2주 동안 베이징 밖을 벗어나거나 외지에서 온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고 당국에 진술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베이징에 또 다른 감염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당국은 서둘러 탕 씨의 거주지를 폐쇄식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现我区正在对患者进行严密的流行病学调查，进一步追根溯源。 이 확진자의 거주지가 베이징 한복판이라는 점도 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 창안제와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지역 내 감염은 드물어 코로나19가 종식 단계에 가까워진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난달 수천 명의 인민대표들이 베이징으로 모여 전국 인민대표대회를 치르며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사실상의 승리 선언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백서를 발간해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방역에 가장 공을 들이던 베이징에서 깜깜이 환자가 나오면서 당국도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환자가 나온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코로나19 색출 작업이 예고됐습니다. 특히 베이징 당국이 지역 내 전파뿐 아니라 해외 유입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편을 늘리겠다는 중국의 최근 발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이 반쪽 대회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코로나19와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상 대회 축소가 결정이 됐는데요. 아예 개최권을 반납하자는 비관적 논의도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총리는 완전한 형태의 올림픽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打ち勝つ証として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完全な形で実現する. 하지만 연기 결정 2달여 만에 사실상 대회 축소가 결정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대회조직위원회가 도쿄올림픽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합의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 있고 우리 돈 3조 원 넘는 추가 비용도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입니다. 従来の派手な過敏なお祭り騒ぎ的なことが果たして多くの人々に共感を得られるだろうか. 앞으로 재검토될 항목은 200여 개. 선수를 제외한 대회 관계자의 축소를 요청하고 관중 수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회 폐회식 때 국가별 입장 행진이 생략되거나 올림픽 관련 이벤트도 재검토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올림픽 취소만큼은 어떻게든 피해보겠다는 의도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비관론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도쿄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한 야권 후보는 개최권 반납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できるだけ早い段階でもう中止をすべきだと大変な予算を使っ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予算があれば都民の命を救えますよね. IOC 내부에선 내년 3월쯤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3월 결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빠른 역학조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유흥시설 등의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업주도 힘들고 스마트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포함한 이용자들도 있어서 곳곳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우한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70대 어르신과 함께 서울의 한 노래 연습장에 가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차근차근 사용법을 안내하지만 거쳐야 할 단계가 많고 복잡합니다.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동의를 해야지 돼요. 60대 사장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한번 지도해 보시죠. QR코드를 들어가기 위해서.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결국 QR코드 발급 실패. 취재진이 도와주고 나서야 발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대세요. 저 네모 안에 들어가요? 네, 네모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인증되었습니다. 그 나오죠? 네, 그 인증된 겁니다. 무척 어려운데 내가 필요로 해서 노래방 오게 되잖아요. 방역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취지에 공감해 시범 사업에도 참여했지만 열흘이 지나도 여전히 낯섭니다. 필요한 거는 확실해요. 2분, 3분 정도는 아주 실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10분이 오셨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한 2, 30분이 금방 지나간다고요.
정부가 지정한 의무 도입 8개 업종에 해당하지만 지자체 연락도 받지 못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따로 공문을 받은 게 없어서 저희도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안 그래도 QR코드 관련해서 저도 이제 다른 분께 말씀을 들었는데 지자체도 의무화 하루 만에 정착되긴 당연히 어렵다고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이랑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지자체까지 도달을 한 게 어제래요. 지금 뭔가 이게 하루 만에 사실 정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의무 설치 대상 8만여 곳 가운데 실제 시스템이 도입된 곳은 2만 500여 곳. 취지를 살리려면 QR코드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등 빠른 시간 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잠시 뒤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추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뒤 브리핑에서도 이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서 이제 정 총리의 발언들을 보면 수도권 상황이 2주 전보다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네. 지금 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강화된 조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14일까지 네. 진행 중인데 이걸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근거로 최근 2주간 그 네. 감염 확진자의 숫자나 유행의 양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고 5월 초에 네. 그리고 나서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단이 되지 못하고 계속 지역사회, 수도권을 그렇죠. 중심으로 해서 뭐 방문 판매 업체나 뭐 요양원, 교회, 탁구장도 있었고요. 소모임, 네. 뭐 탁구장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숫자나 양상에 있어서 더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떤 강화된 조치를 수도권 안에서는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지금 방역 당국이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침과 또 방향들이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역 당국이 연장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병상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병상에 대한 부담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결국 핵심은 코로나19의 환자로 인해서 코로나19에 발생되는 이 숫자가 결국 치명률이 올라가는 양상을 막는 네.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감염병 전담병원의 그 지금 통계를 보면요, 수도권에 기존에 확보된 병원이 네. 13개, 병상 수로 따지면 한 1,711병상 정도가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 이게 계속 진행이 될 때는 병상이 동인하는 것도 이제 네. 시간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날 브리핑 기준으로요, 이 병상 가동률이 43% 정도인데요. 입원 네. 가능한 병상, 그러니까 977개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숫자가요,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병상 가동률이 37%였습니다. 불과 한 3, 4일 만에 한 43에서 37을 빼면 한 5% 네.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한 네. 겁니다. 포인트가. 이 매일 50명씩 나온다 치면요, 20일이면 50명씩, 20일이면 1,000명입니다. 이 네. 1,000개 병상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 이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 매일 5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20일 동안 50명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병상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퇴원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실이 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평균 입원 기간이요, 코로나19에 있어서 평균 입원 기간이 25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25일 동안은 한 사람이 그 병상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25일 동안 하루에 50명씩 환자가 나오면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병상의 여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병실이 빨리 쉽게 나지 않기 때문에 확산세에 따라서는 이 병실 부족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역 당국도 3월 대구 경북에서 운영했던 생활치료센터를 염두에 두고 추가 지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에 중앙 정부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하나 있고요. 서울하고 경기도에 각각 또 하나씩 또 운영 중입니다. 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같은 경우는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네.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입원 조치를 시켜서 그렇군요. 병상 부담을 좀 줄여야 하는 네. 이런 방향들을 지금 방역 당국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뒤에 브리핑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재정운영 담당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56명으로 지역사회 확진자는 43명이며 이 중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2,003명이며 현재 1,05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77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위험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 6월 6일까지 2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는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주에도 40-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여 환자 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집단 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관리 중인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은 줄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고 방역 관리가 취약한 시설이나 소모임을 따라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 전인 지난 5월 29일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8종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8천여 개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급하지 않은 공공행사는 연기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한 사업장과 영업소의 방역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모임이나 약속 등을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칫 대규모 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재개하고 학교의 집단 감염은 차단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여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등교 수업도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 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단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것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의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 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한바식당 등 제도권 밖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겠습니다. 수도권의 치료체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동 병상 대응 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위에의 국가 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필요가 커지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선별진료소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창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께서는 전신 방호복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WHO와 미국 CDC에서도 공인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중되는 우리 의료진의 필요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위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의 주민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 주체입니다.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주간의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집단 감염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다시 움츠러들 것이며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많은 서민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고 학창시절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약속이나 모임,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등 모든 생활공간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방역관리가 철저한 경우 감염 전파가 최소화되고
방심하고 취약한 곳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계신 상식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소모임 등 모든 곳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수도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험시설 점검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치료체계 준비와 함께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보상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 주체로서 코로나19의 차단에 힘을 합쳐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질의 답변.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를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지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2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